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안군을 꾸준히 설득해야 하고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오스트리아를 돌며 한국의 문화와 맛을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진도의 농산물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파버거에 이어 이번에는 유제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이 마련된 충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김영록 도지사가 믿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4일 열린 전남도정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강기정 시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사안을 바라보겠다며 강기정이 발언 말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한 만큼 믿어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강기정 시장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사과는 무안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대화도 진솔하게 나설 것이라며 결국 핵심은 무안 국민들의 수용성인 만큼 다 내려놓고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5박 8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 순방 직전 진행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도가 한국의 멋과 맛을 중심으로 한 혁신 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섭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동맹의 진전과 글로벌 전남의 도약이라는 주제 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설을 통해 전남을 소개하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뉴욕 한국문화원에 조성된 전라남도 정원 준공식에도 참석해서 전남 정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황지의 정원 작가, 정원 디자이너가 조성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그분이 이제 설계해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전남 정원의 멋, 우리 한국 정원의 진수를 뉴욕의 한복판에서 보여줄 수 있게 돼서 크기는 작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요. 26일에는 북미의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를 찾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라남도 식품관이 온라인몰에 개설되는 만큼 홍보에 나선 겁니다. 30일에는 유럽 내 아시아 식품유통 1위 기업인 파나시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열풍인 상황에서 한국의 맛 중심에 남도 미식이 중심을 잡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이상을 높이 평가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한국 문화의 올류고 볼류고 또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식품 코리안 이제 우리 한국 식품 K푸드 이렇게 했을 때 그 K푸드의 본고장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이제 28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 참석해 전남 도정 성과와 미래 산업 비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김영록 지사. 전남이 가진 맛과 멋이 전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진도군이 지역 특산물인 대파를 활용한 버거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울금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푸르른 대파밭이 펼쳐진 진도의 한 농가. 이곳에서 자란 대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통돼 버거로 변신합니다. 진도 대파를 활용한 버거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도에서는 대파 버거를 출시해 500톤 넘게 생산량을 늘리고 소득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진도구는 대파 버거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전남 농업기술원, 울금 생산자들과 협업해 울금 상품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울금으로 발효액을 추출해 유제품을 만듭니다. 울금 납품업체 생산자와 농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가 생산자의 그 조직화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이 한 달 정도 늦게 오기 때문에 울금 속에 커큐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도구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일명 로코노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력난과 기후위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 나선 겁니다. 가공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전달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울금 유제품 개발하는데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진도에 있는 업체와 협업해서 진도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이른바 로컬 이코노믹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도군의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양궁의 남수현과 복싱 이매지 선수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남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파리올림픽과 전국체전에서 활약한 순천시청 소속 남수현 선수와 여자 복싱에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화순군청 소속 이매지 선수를 각각 상을 수여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전남의 명예를 높인 도민이나 출향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4개 분야에서 7명에게 상이 돌아갔습니다. 솔라시도 데이터파크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한국전력공사, BS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협약 즉시 변전소 건립 착수, 적기 구축, 변전소 부지 기반 조성,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 조기 건설에 따른 선투자 비용 BS산업 부담 등입니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는 165만 제곱미터 부지에 1기가와트 규모로 2037년까지 순차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삼성물산, LG CNS 등 13개 기관이 투자와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 최대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남군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로 배추 육묘 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생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재배 면적의 경우 가을 배추는 22제곱킬로미터, 겨울 배추는 19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늘었습니다. 해남군은 김장철 물가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배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정책 역시 중요해졌는데요. 집안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충남의 고령자 주택 사례를 이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남 예산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장실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집안과 아파트 복도 곳곳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편리하지. 생활하기가 좋고 이 손잡이니 뭐니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달려있어요.
아파트 1층 경로당에서는 문해교실과 노래교실,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글을 배울 수 있어 즐겁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서 학교를 못 다녔쇼. 이름자도 못 쓰는데 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고. 월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전체 144세대 가운데 142세대가 입주를 마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르신들은 적적했던 일상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혼자 살다 훨씬 좋죠. 노인들만 살고 노인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 심정을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4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000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진도군 의신면 인근 해상에서 0.8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장 1명이 구조됐습니다. 완도 해경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진도 솔비치 리조트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선장인 70대 남성을 신속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낚시를 하다가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전복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 회수 시설이 첫 삽을 떴습니다. 목포시는 24일 목포 환경에너지센터 일대에서 자원 회수 시설 착공식을 갖고 사업비 978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포 자원 회수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소각이 아닌 열 에너지를 회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사용률이 포화 상태인 위생 매립장 활용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옥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2024 영암 한옥 비엔날레는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구림 한옥마을과 목재문화체험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역사 속에서 한옥이 축적한 가치와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과 체험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실물과 같은 치수로 한옥을 그린 도면과 전통 기법으로 한옥을 건립하거나 복원하는 장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섬 근무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결정하는 공무원이 늘면서 5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전출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근무 여건이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쉬운 상황에서 저마다 전출을 바랄 경우 남은 사람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비를 환수하는 고육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떠난 공무원의 수가 64명에 달하고 해마다 10명씩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흥군이 제2회 장흥문학상 수상자로 소설 문신의 윤은계 소설가를 선정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장흥문학상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6번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모두 5편의 후보작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윤은길 소설가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다음 달 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 작가의 작품 문신은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전라북도 산촌에 사는 최 씨 일가의 가족사와 당시 민중의 삶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